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한때 빚더미에 앉아 무대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아이돌 출신 가수가 어떻게 억대 연수입을 올리는 트로트 스타로 인생을 뒤집었는지 그 이야기를 다뤄보려 합니다. 주인공은 바로 트로다람쥐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 강혜연입니다. 강혜연의 현재를 보면 성공이라는 단어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전국 각지의 행사 무대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방송과 광고까지 꾸준히 이어지며 안정적인 수입 구조를 갖춘 가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만 보고 그녀의 길이 순탄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절반만 본 것입니다. 화려한 조명 뒤에는 아이돌 시절 단 한 푼도 정산받지 못한 채 빚만 남기고 무대를 내려와야 했던 냉혹한 현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강혜연의 재산과 월 수입이라는 숫자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가려 합니다. 단순히 얼마를 벌고 있다는 자극적인 정보가 아니라 왜 그녀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왜 특별한지를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강혜연의 연간 총수입은 약 4억 5천만 원에서 5억 5천만 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세금과 소속사 정산 전 금액으로 순자산 역시 10억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이돌 시절 활동을 마치고 남은 것이 빚뿐이었던 과거를 떠올리면 이 변화는 그야말로 극적인 반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입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강혜연 수입 구조의 핵심은 단연 행사 출연입니다. 트로트 가수에게 행사 무대는 가장 직접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꼽히는데 강혜연의 경우 회당 약 550만 원 수준의 출연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달 평균 12회 이상 무대에 오르기 때문에 행사만으로도 월 수입이 6천만 원대를 넘나드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여기에 방송 출연료가 더해집니다. 내 고향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등 고정 출연을 통해 회당 약 150만 원 내외의 출연료를 받으며 방송은 수입 자체보다도 전국적인 인지도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방송을 통해 얼굴과 이름이 꾸준히 노출되면서 행사와 광고로 다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광고 수입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강혜연은 헤어케어 브랜드와 마스크 모델로 활동하며 연기준 약 1억 원 수준의 광고 계약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약 1,600만 원에서 1,700만 원가량의 추가 수입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여기에 유튜브 채널 운영과 음원 저작권료까지 더하면 월 약 250만 원 정도의 안정적인 부수입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수입을 합산하면 강혜연의 월 총수입은 약 9천만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소속사와의 정산 비율을 7대 3으로 계산하더라도 실제 손에 쥐는 순수입은 월 6천만 원을 훌쩍 넘는 구조입니다. 한때 정산은커녕 빚만 떠안고 무대를 떠나야 했던 과거를 생각하면 믿기 어려운 변화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마치 한순간에 인생이 뒤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는 결코 우연도, 운도 아니었습니다. 강혜연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어두웠던 시간은 오히려 지금의 성공을 떠받치고 있는 가장 단단한 기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이돌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기 위해 큰 힘이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구독과 응원입니다.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치열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강혜연의 현재 수입 구조가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이해하려면 숫자만 나열해서는 부족합니다. 그 이면에는 트로트 시장이라는 특수한 구조와 그 안에서 강혜연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가 함께 설명되어야 합니다. 트로트 가수의 수입은 아이돌이나 발라드 가수와 달리 음원 성적보다 현장 반응과 실전 투입 빈도가 훨씬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강혜연이 빠르게 수입을 안정화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행사 시장에서의 경쟁력이었습니다. 트로트 행사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보다 관객과 즉각적으로 호흡할 수 있는 가수를 선호합니다. 무대에 오르는 순간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반응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곧 출연료로 직결됩니다. 강혜연은 바로 이 지점에서 강점을 드러냈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녀는 가수이기 이전에 분위기 메이커로 기능합니다. 작고 밝은 체구에서 나오는 에너지, 관객과 눈을 맞추며 자연스럽게 웃음을 유도하는 동작,
그리고 과하지 않으면서도 기억에 남는 제스처는 행사 관계자들 사이에서 높은 재호출률로 이어졌습니다. 한번 불렀던 지역 축제나 기업 행사가 다음에 다시 연락을 해오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반복 호출은 곧 일정의 밀집으로 이어졌고 월 평균 10회 이상 무대에 오르는 패턴이 굳어졌습니다. 트로트 행사 시장에서 이 정도 스케줄은 상위권 가수에 속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강혜연이 무리한 단가 인상보다 안정적인 출연 빈도를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회당 출연료는 급격히 올리지 않되 꾸준한 무대 공급으로 연간 총 수입을 끌어올리는 전략이었습니다. 방송 출연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트로트 가수에게 방송은 단기적인 고수익 수단이 아니라 신뢰도와 인지도를 유지하는 장치에 가깝습니다. 강혜연은 고정 혹은 반복 출연을 통해 얼굴을 꾸준히 노출시키며 행사 주최 측이 안심하고 섭외할 수 있는 이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방송에서의 밝고 성실한 이미지는 현장 무대의 반응으로 다시 검증되는 구조였습니다. 광고 수입이 붙기 시작한 시점은 이런 안정성이 확보된 이유입니다. 브랜드 입장에서 강혜연은 단발성 화제성 인물이 아니라 전국 단위로 인지도가 분산된 실속형 모델이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과 가족 단위 소비자에게 호감도가 높은 이미지는 헤어케어 제품이나 생활 밀착형 상품과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한 번의 대형 광고보다 여러 건의 안정적인 계약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유튜브와 음원 수입은 큰 비중은 아니지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강혜연의 활동이 특정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무대, 방송, 광고, 온라인 채널이 각각 따로 움직이면서도 서로를 보완하는 구조는 수입 변동성을 크게 줄여주었습니다. 한 영역이 잠시 주춤해도 전체 수입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 모든 흐름을 종합해보면 강혜연의 재산 형성 과정은 단순한 대박 사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트로트 시장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캐릭터와 강점을 거기에 맞춰 최적화한 결과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배경에는 과거 아이돌 시절 정산조차 받지 못했던 쓰라린 경험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강혜연이 왜 아이돌 시절 경제적 암흑기를 겪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시간이 그녀의 인생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를 본격적으로 살펴볼 차례입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의 성공을 이해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강혜연의 아이돌 시절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의 안정적인 수입과는 정반대에 놓여있던 시기였고, 그녀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와 동시에 가장 강한 버팀목이 된 시간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돌 출신이라는 이력만 보고 출발선부터 유리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강혜연에게 그 시절은 경제적 붕괴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연습생 시절부터 이미 빚이라는 구조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트레이닝 비용, 숙소비, 스타일링 비용, 레슨비, 앨범 제작비까지 모든 비용이 선투자라는 이름으로 누적되었고, 이는 데뷔 후 수익으로 상환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문제는 데뷔 이후에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활동은 했지만 정산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숫자로 남은 것은 마이너스뿐이었습니다. EXID 초기 멤버로 잠시 활동했던 시절은 더욱 냉혹했습니다. 그룹은 빠르게 재편되었고, 그녀는 단기간 활동 후 팀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어서 베스티로 다시 데뷔했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방송 출연과 무대는 있었지만 대중적인 반향은 제한적이었고 수익 구조는 여전히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활동이 종료되었을 때 남아있던 것은 성공의 흔적이 아니라 1억 원이 넘는 채무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연예계를 떠나는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강혜연에게는 떠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생계를 유지해야 했고 빚을 갚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무대를 내려오자마자 그녀는 현실로 직행했습니다. 편의점, 카페, 레스토랑, 생활용품 매장, 동대문 의류 판매까지 가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하루에 2-3개의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날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의 삶은 단순히 힘들었다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던 사람이 계산대 앞에 서고 새벽 배송 상자를 나르며 하루를 시작해야 했던 시간은 자존감을 끊임없이 시험했습니다. 팬도, 스포트라이트도 없는 현실에서 그녀를 버티게 한 것은 오직 생존과 책임감이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기에 끝까지 감당하겠다는 의지가 그녀를 움직였습니다. 이러한 삶은 자연스럽게 대중과 언론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아이돌 출신 가수가 수많은 아르바이트를 전전한다는 이야기는 동정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불러왔고, 그녀에게 알바의 여왕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강혜연은 이 이미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숨기지 않고 인정하며 지금은 이 시간이 있었기에 무대의 소중함을 안다고 말해왔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시절이 그녀의 성격을 완전히 단련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현실 감각, 그리고 작은 기회에도 최선을 다하는 태도는 이때 형성되었습니다. 무대가 사라진 대신 그녀는 삶의 무게를 배웠고, 이는 훗날 트로트 무대에서 관객의 감정을 읽어내는 힘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이돌 시절의 실패와 생활고 속에서도 강혜연은 노래를 완전히 놓지 않았습니다. 작은 행사나 무대라도 기회가 생기면 잡았고, 장르에 대한 고민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때 그녀의 머릿속에 다시 떠오른 선택지가 바로 트로트였습니다. 이는 도피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남아있던 방향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는 그녀가 왜 트로트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떻게 인생의 판을 뒤집는 계기가 되었는지를 다루게 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시 무대 위로 올라가기까지의 과정이 바로 그 다음 장입니다. 강혜연이 트로트를 선택한 순간은 도피가 아니라 계산된 결단에 가까웠습니다. 아이돌 활동이 사실상 끝났던 시점. 그녀에게 트로트는 마지막 선택지가 아니라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아있던 가능성이었습니다. 중학생 시절부터 장윤정을 닮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연스럽게 트로트에 대한 관심을 키워왔고, 무대 체질 역시 아이돌보다 트로트에 더 가까웠습니다. 2014년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 트로트 장르를 직접 경험한 이후 그녀의 생각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이 장르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관객과 감정을 주고받는 무대였고, 이는 강혜연의 성향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트로트 전향 선언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돌 출신이라는 꼬리표는 곧바로 편견으로 돌아왔고, 실패한 아이돌이 선택하는 차선책이라는 시선이 따라붙었습니다. 선배 가수들의 냉담한 반응과 대중의 의심 어린 시선은 그녀를 흔들었습니다. 트로트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장르가 아니라는 말은 도전 자체를 부정하는 듯 들렸습니다. 그럼에도 강혜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이돌 시절 누구보다 깊은 바닥을 경험했기에 더 잃을 것도 없다는 심리적 각오가 오히려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TV조선의 국민 오디션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트롯 출연이었습니다. 당시 이 무대는 강혜연에게 거의 마지막 기회와도 같았습니다. 두 번의 데뷔 실패, 생활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무대 공백까지 겹친 상황에서 이 도전이 실패한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무대에 오른 순간 분위기는 단번에 달라졌습니다. 작은 체구에서 터져나오는 에너지와 안정적인 가창력, 그리고 관객을 향해 자연스럽게 웃으며 다가가는 태도는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다람쥐처럼 무대를 누비는 모습에서 탄생한 트롯 다람쥐라는 별명은 단순한 캐릭터가 아니라 그녀의 무대 장악력을 상징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최종 순위는 우승과는 거리가 있었지만 이 결과는 실패가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전국적인 인지도를 단숨에 확보했고, 행사 섭외와 방송 출연이 동시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돌 출신이라서 트로트를 못할 것이라는 편견을 실력과 무대로 완전히 뒤집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시점부터 강혜연은 장르를 넘나든 도전자가 아니라 트로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가수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그녀의 커리어는 빠르게 안정화되었습니다. 무대 경험이 쌓일수록 관객 반응은 더 뜨거워졌고, 제호 출률은 자연스럽게 상승했습니다. 방송, 행사, 광고가 동시에 돌아가는 구조가 만들어지며 수입 역시 급격히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숫자가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무대 하나하나를 소중히 대하는 자세, 관객을 향한 진심 어린 교감은 그녀를 장기적으로 살아남는 가수로 만들었습니다. 강혜연의 음악에는 가족의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대표곡 중 하나는 할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난 할머니를 그리워하며 쓴 시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곡은 상업적인 전략보다 감정의 진정성이 먼저였고, 바로 그 점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노래가 삶에서 비롯되었기에 무대에서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강혜연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산업 구조 속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한 사람의 생존기입니다. 아이돌 시장에서 길을 잃었던 보컬리스트에게 트로트는 또 다른 도피처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몸소 증명했습니다. 앞으로 그녀의 행보는 더 넓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팬덤의 충성도, 무대의 경쟁력, 그리고 명확한 정체성을 갖춘 가수로서 트로트 시장의 상위권에 안착할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강혜연이라는 이름은 이제 반전의 상징을 넘어 선택과 인내가 만들어낸 결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